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접시 위로 물줄기가 흘렀고 그 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정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컵을 씻고 행주로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오래된 생활의 흔적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이 주말 아침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낮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어머니 몰래 준비하면 돼요. 그 말은 어딘가 가시가 박힌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손을 멈추었습니다. 싱크대 위 물방울이 뚝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며느리 민지가 휴대폰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음성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에 묵직한 불편함이 번졌습니다. 아버님 성격 알잖아. 조용히 하면 문제 없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숙은 작은 접시를 수건으로 닦다 말고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는 걸 스스로도 알아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지의 발소리가 부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주를 쥔 손이 조금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지는 문턱에 서서 미소를 띠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쉬셔도 되는데 왜 계속 일만 하세요? 정숙은 고개를 들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하더라.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얇은 불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다가와 싱크대 옆에 기대 섰습니다. 요즘 마음 힘드시면 저한테 얘기해도 돼요. 눈빛은 따뜻한 척했지만 그 깊은 곳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춘 뒤 다시 물을 틀어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손등을 타고 흐르는 물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이유 없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으나 정숙의 귀에는 희미하게만 들어왔습니다. 그 평범했던 주말 아침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집 앞 카페는 따스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 민지의 권유로 느릿하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익숙치 않은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잔잔히 배경을 채웠습니다. 정숙은 작은 테이블에 조심히 앉았습니다. 손가방을 무릎 위에 올리고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몸이 조금 굳어 보였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띠며 옆자리에 앉아 메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바닐라 라떼가 맛있어요. 달달해서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거로 해보자. 목소리는 조용했고 눈은 메뉴판이 아닌 창가를 향했습니다. 밖에서는 골목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주문을 마친 민지는 테이블 위에 작은 팸플릿을 꺼냈습니다. 여성 상담 모임, 노년 삶의 재정 계획, 그리고 새 출발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눈이 그 글귀에 가볍게 머물렀습니다. 민지는 자연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혼자서 사는 분들 정말 많아요. 다들 용기 내서 자신 인생 찾는 거죠. 정숙은 손등을 조심스레 보며 웃음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집이라는 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지. 목소리는 낮았고 오래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커피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민지는 컵을 정숙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한테 너무 오래 맞춰오셨어요. 이제 어머니 인생이셔도 되잖아요. 말투는 진심 가득한 듯 다정했지만 그 안에 묘한 추진력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커피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잔 표면에는 얇은 거품이 일렁였고 그녀는 작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럭저럭 살아온 거지 뭐. 민지는 고개를 가볍게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정숙은 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창가에 고정했습니다. 계절이 느리게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가만히 정숙의 옆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예리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상담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냥 이야기 들어보는 것뿐이에요.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속 물결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묻어둔 서러움이 얇은 틈으로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보기는 해도 괜찮겠지. 민지의 눈에 반짝임이 잠시 스쳤습니다. 정숙은 그 빛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카페 안 음악은 잔잔했지만 그녀의 세상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공기는 눅눅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술병과 안주가 어지러이 놓여 있었고 남편 영호는 소파에 기댄 채 텔레비전 음성을 키워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남은 반찬을 정리하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식탁 위엔 차가워진 밥상이 남아 있었고 시간이 지나며 집안은 점점 적막해졌습니다. 영호는 갑자기 텔레비전 볼륨을 줄이고 정숙을 불렀습니다. 문서 어디 있지? 재산 정리할 것 좀 확인해야겠어. 목소리는 거칠었고 오랜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민지의 말이 아침부터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숙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를 잡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찌릿한 불안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용히 그것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민지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테이블에 서류가 내려지자마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뭐가 이렇게 늦어? 늘 느려.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그랬듯 묵묵히 곁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방에서 나와 물 한 잔을 들고 지나쳤습니다. 그의 눈은 부모를 향하지 않았고 상황을 피하려는 듯 빠르게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무심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마음 한편이 허전하게 비워지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서류 몇 장을 대충 넘기더니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쓸데없이 정리만 해놨네. 즉, 그 말은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정숙은 손끝이 미세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신데요. 정숙은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저녁 준비했어. 그러나 그녀 목소리엔 지친 떨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힘드시면 말씀만 하세요. 언제든 곁에 있을게요. 정숙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 말은 달콤했지만 묘하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거실 한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만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류를 스치자 차가운 종이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깊고 조용한 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또 한 번 선명하게 퍼져갔습니다. 며칠 뒤 오후 햇살이 엷게 비추는 상담센터 앞. 정숙은 작은 종이봉투를 꼭 쥔 채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은 조용했고 깔끔한 안내문과 상담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의 공기는 어딘가 차갑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밝은 표정으로 직원에게 다가가 접수를 했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접수대 옆 테이블에는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분히 서류를 넘기며 상담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장된 손끝, 조용한 숨소리, 알 수 없는 분위기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정숙은 무릎 위 손가방을 살짝 쥐며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마음속에서 이유 없는 불안이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민지를 믿으려는 마음이 아직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여기 간단한 동의서와 정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정숙은 그 문장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가방에서 안경을 꺼내 조심히 코 위에 올렸습니다. 안경 너머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자 그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장들은 어렵지 않았지만 어딘가 낯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절차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의 말은 부드러웠고 힘을 빼라는 듯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뭐 그냥 확인하는 거겠지.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허리를 펴고 서류 한 장 한 장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정숙은 인적사항을 적고 지정칸에 서명을 넣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종이가 넘어갈수록 그녀의 숨이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직원은 친절한 미소로 페이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되시면요. 재산 및 권리 관련 항목입니다. 정숙은 짧게 머뭇거렸다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지만 그녀는 그대로 서명을 이어갔습니다. 서류 맨 마지막 줄, 선명한 도장 칸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도장을 꺼내어 눌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정숙에게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여 미소 지으며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 곳이 희미하게 걸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수거하며 말했다. 이제 곧 절차 진행되실 거예요. 편히 생각하세요. 정숙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음성엔 묘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는 순간 문이 다소 무겁게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정숙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 햇빛은 평온했지만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활기찬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어요. 정숙은 작은 미소로 답했지만 눈동자에는 조용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살며시 불편하게 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감정을 짚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각을 접고 민지 뒤를 천천히 따라 걸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 복도는 정숙에게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잔잔히 울렸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민지는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가벼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세련됐고 움직임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 정숙은 약간 수척해 보였고 눈가에 피곤함이 번져 있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이름을 부르자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은 문이 열리고 재판관이 앉아 있는 방이 보였습니다.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고 대부분 형식적인 확인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서 뒤적여질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단지 해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절차가 끝나자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결정문은 곧 발급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숙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살짝 메었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지는 빠르게 가방을 들고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유예요. 잘하셨어요. 정숙은 조용히 웃어 보였지만 그 표정엔 힘이 없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멈춘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은 넓었지만 마음은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따라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 도장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정숙은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좌 내역을 확인하려던 순간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직원의 입술을 바라봤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고객님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정숙의 손이 데스크 위에서 굳었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위임 처리로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정숙의 눈에서 초점이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고 세상이 느리게 흐르는 듯 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찬물에 빠진 듯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직원은 준비된 듯 서류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정숙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민지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의 시야가 흔들렸고 방금 전까지의 하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결이 떨리고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서 있는 정숙의 손에는 그 서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오 햇빛은 따뜻했지만 몸이 서늘하게 떨렸습니다.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도연에게도 걸었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정숙은 길가에 멈춰 섰고 주변 소음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순간 삶의 바닥이 조용히 열리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머리결을 흩날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앉은 정숙은 거의 숨을 내쉴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찍었던 도장 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에게는 멀쩡한 세상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깊은 균열이 완전히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지친 발걸음으로 집 앞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집문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길하게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자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 묻은 문고리가 낯설게 보였고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넣었습니다. 그러나 열쇠는 허무하게 미끄러졌고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눈동자가 문고리에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스치자 심장이 크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은 작은 숨을 몰아쉬며 도어락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비밀번호 키패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작은 속삭임이 입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정숙을 보자 잠시 멈칫하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오셨어요. 정숙은 힘겹게 물었습니다. 저기 문이 왜 이래요? 아주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급하게 이사 나가던데요. 낮에요. 정숙의 무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대답 대신 허공을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난처한 듯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몸이 기운 없이 축 늘어졌고 손은 무릎 위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불빛은 차갑게 깜빡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민지도 도연도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귀에는 오직 가슴 뛰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싸늘해지고 정숙의 어깨도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바라본 채 마치 과거가 잠긴 문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허공에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정숙은 골목길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늘렸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질수록 마음의 빈 공간이 커졌습니다. 그 공간은 차갑고 깊고 메워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약간 숙이고 조용히 걸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시 후 작은 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발이 멈췄습니다. 창가에는 원룸 월세라는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종이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눌렀고 힘없는 목소리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을까요? 그녀의 말은 바람처럼 약하게 흩어졌습니다. 조용한 응답을 듣고 난 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차가운 길 위에서 정숙은 홀로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결은 흔들렸고 두 눈은 먼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삶에서 또 하나의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 창가로 아침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빈 방엔 낡은 전기 히터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정숙은 얇은 담요를 어깨에 두른 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대신 쓰는 작은 접이식 책상 위엔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밤새 걸려온 부재중 전화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빵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등 위로 빗살 무늬 같은 잔주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눈앞 풍경이 흐려지며 가슴이 잠시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은 숨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듯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놀란 듯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조심스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 법률상담소입니다. 어제 문의하셨죠?
낯선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현실을 깨우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머무시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상담 받고 싶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엔 작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 가볍게 쥐었습니다. 사라졌던 힘이 천천히 손끝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엔 여전히 가시 같은 의문이 자리했습니다. 오후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와 마주 앉은 정숙의 얼굴엔 긴장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건 정상적인 위임 절차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살짝 움켜쥐었습니다.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기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노년층 대상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정숙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의 부드러운 미소가 머릿속에서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숨어있던 낯선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배신과 의심이 서늘하게 섞여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위임 문서 모두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지만 마음은 잔잔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잊었던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숙은 사람들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낮게 울리고 바람이 코트를 스쳤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흔들림은 줄어들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멈춘 순간 반대편 골목에서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깔끔한 코트에 서류 가방을 들고 누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엔 초조함이 비쳤고 걸음이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다정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눈빛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자리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제 나 자신이구나. 작은 속삭임이 입술 사이로 흘렀습니다. 그녀는 골목을 등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작고 피곤한 등이었지만 그 안엔 다시 불이 붙은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아래에서 이전과는 다른 삶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사무실 불빛 아래에서 도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 모니터에 떠있는 은행 문자 알림과 계좌 거래, 정지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손끝은 굳어 있었고 마우스 포인터는 잔뜩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 전화기엔 상사의 음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 대리, 무슨 일입니까? 금융감독 쪽 문서가 도착했어요. 확인 바랍니다. 도연은 급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민지에게 걸려있는 부재중 통화 몇 개와 짧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그러나 민지의 답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턱을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신음했습니다.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서자 침묵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신발장 앞에 익숙한 하이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급히 챙긴 듯한 빈 캔커피와 구겨진 포스트잇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 잠시 생각이 필요해. 도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장 속엔 아무 책임도 없었습니다. 분노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대체 뭐 한 거야? 목소리는 힘없이 흘러나왔고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이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자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하던 어머니, 자신을 바라보던 작은 눈빛,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로부터의 문자였습니다. 민지 박 씨 관련 자료 제출되었습니다. 협조 필요합니다.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가정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어머니를 저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는 곧장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아 제발. 그러나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집안의 정적은 너무 깊어서 숨소리마저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붙잡아도 될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고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처럼 그의 입술이 애타게 떨렸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 이 단어를 되뱉는 순간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있었고 뒤늦은 후회가 마음을 드세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상가 간판 불빛이 깜빡거리고 작은 골목의 바람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얼굴을 감싼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선택이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순간 그는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만이 마지막이었음을. 아침 골목은 아직 축축한 이슬 냄새가 남아 있었다. 정숙은 가게 앞 화분에 물을 주며 작은 가지를 다듬고 있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와 섰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도연이 서 있었다. 말라붙은 얼굴, 잠 못 잔 눈, 구겨진 셔츠. 정숙은 그 얼굴에서 오래전 자신이 사랑한 아들의 모습을 잠시 찾았다. 그러나 그 뒤에 겹쳐진 낯선 그림자도 분명히 보였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다. 엄마. 한 단어가 무너진 사람의 모든 무게를 담고 흘러나왔다. 정숙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추운데 어서 들어가. 서 있지 말고. 가게 안은 작고 따뜻했다. 정숙이 국을 데우는 동안 도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어린아이가 혼나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지 그 사람 다 떠났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엄마 돈 다 빼돌린 것도 그 사람 계획이었고 내가 멍청해서. 그는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정숙은 국을 담은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사람한텐 다 순간이 있다. 눈이 멀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도연이 고개를 들자 정숙의 표정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살아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근데 도연아.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엄마가 널 용서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살아야 해서. 이제 내 길을 가는 거야.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정숙은 조용히 냅킨을 그의 앞에 밀어두었다. 먹고 가라. 허기진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가 숟가락을 들려 했지만 손이 잠시 멈췄다. 정숙은 그 조용한 망설임까지 받아내며 말없이 움직였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학생들 웃음소리가 스쳤고 가게 문 위 핸드메이드 반찬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다. 정숙은 가게 조리대를 정리하며 느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자신의 삶이 다시 숨을 쉰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의 정숙은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가게 밖 작은 화분에서 새싹 하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침 햇빛이 가게 안으로 부드럽게 번졌다. 정숙은 천천히 뜨거운 차를 따라 작은 잔에 놓았다. 반찬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전날 만든 깨무침통이 가지런히 줄 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동네 아주머니가 웃으며 들어왔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감자조림 더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아주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자 아주머니는 눈을 가늘게 감으며 말했다. 참 사는 게 그렇죠. 그래도 버티면 꽃도 피고. 정숙은 조용히 웃었다. 예전 같았으면 손끝부터 눈물이 맺혔겠지만 이제는 마음이 단단히 자리 잡은 듯 했다. 오전이 지나갈수록 손님이 하나둘 더 들어왔다. 학교 앞에 가기 전 들른다는 학생, 남편 도시락 챙기려 왔다는 젊은 아내, 혼자 사는 아저씨가 부끄러운 듯 김치를 집어갔다. 정숙은 그 하나하나가 고맙다고 느꼈다. 상실로 시작한 길이지만 지금 이 자리엔 사람 냄새가 가득했다. 잠시 가게 문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다. 골목길 끝 햇빛이 눈부시게 반짝였다. 한때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다시 자라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손에 묻은 간장 자국을 앞치마에 살짝 닦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그녀의 시선이 창밖 작은 화분으로 향했다. 며칠 전 심어둔 상추 새싹이 조용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마치 그녀처럼 고요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정숙은 가게 문을 다시 열며 작은 종소리를 들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 삶을 자기 이름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다.